지난해 11월 오픈 AI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는 출시 2달여 만에 월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하였는데요. 과제물 작성 시 챗GPT를 활용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대학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챗GPT는 텍스트 상자에서 사람이 제공하는 것과 같은 응답을 생성하는데요. 따라서 챗봇, AI 시스템 대화, 가상비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코드 작성과 수학 문제 풀이가 가능하며 기사를 쓰거나 번역을 하고 이야기와 시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명령을 입력하면 대화식 어조로 질문에 자연스러운 답변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제가 치렀던 저널리즘 입문 수업의 중간고사 문제를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인터넷 번역기를 사용해 영어로 질문하고 답을 다시 한글로 번역해 답안을 작성하는데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본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정창원 교수님께 챗GPT가 작성한 답안과 제가 작성한 답안을 보여드렸습니다. A2, 그 두 번째가 기계가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었지만 그래서 저널리즘 입문이라는 수업의 특수성을 또 봤을 때 또 1학년 수업이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A2가 학생이 쓴 거고 A1이 챗GPT가 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결론을 줬는데 정답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예. A1이 제가 쓴 거고 A2가 챗GPT가 쓴 그랬구나. 만약에 제가 채점자였으면 A1을 80점 정도밖에 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A2를 90점. 왜냐하면 이 수업이 요구하고 있는 그 맥락을 많이 이제 포함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저는 1번보다는 2번, 그리고 물론 2번이 기계가 쓴 것 같지만 그 내용의 어떤 충실성이라든지 혹은 깊이가 저널리즘 입문이었으면 충분히 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에브리타임에서도 챗GPT를 활용해 과제를 한다는 게시글들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학우들이 챗GPT를 이용해 과제나 논문을 베꼈을 것이라는 우려와 챗GPT가 가진 방대한 지식을 활용해 과제를 더 완성도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스오카 세이고의 지식의 편집, 편집공학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소화시켜서 대학생들 입장에서 이거를 내거화, 어떻게 편집을 시키냐 해서 표출을 하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굉장히 다양하고 어려운 것들을 수업 시간에서 이 다양한 개념들, 철학들, 사고들, 그게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인 다양한 현상들을 내가 이걸 어떻게 습득을 해가지고 어떻게 내 눈으로 이걸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해석할 수 있느냐의 준비인 것 같아요. 이 해석하고 이해하고 제가 언급한 다양한 어떤 문제들 그리고 이론들을 챗GPT를 통해 가지고 수업 시간에 어려웠던 거,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을 확장을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죠. 저희 대학교에서도 이런 챗GPT에 대한 방안 같은 게 있나요? 마련된?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당국대 입장에서 혹은 교육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서는 아직은 어떤 명확한 합의가 도출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소프트웨어학과 박용범 교수님께 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았습니다. 챗GPT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도 앞으로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챗GPT도 미래를 여는 기술 중에 하나죠. 그렇다면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은 챗GPT를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단지 이제 우려하고 있는 것은 과제나 이걸 스스로 자신들이 해야 되는 것을 자신들이 안 하고 챗GPT를 통해서 일종의 트릭을 쓰는 거죠. 네,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한편 챗GPT를 시험, 과제물 제출 등에 쓰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시도도 활발한데요. 프린스턴 대학에 재학 중인 에드워드 티아는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에 의해 작성된 글을 식별하는 앱 GPT-0를 공개했습니다. GPT-0는 인공지능이 작성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문장의 부분을 식별하여 노란색으로 경고 표시를 해주는데요. 하지만 프로그램의 정확도가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고 사람이 쓴 글도 AI가 썼다는 오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챗GPT를 만든 오픈 AI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이 역시 정확도가 26%로 굉장히 낮습니다. 받고 싶은 교육을 여러분들이 받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지 그 챗GPT를 통해서 성적을 잘 받아가는 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것 같거든요.
물론 현실에서 성적이 좋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긴 하죠. 하지만 점점 사회가 단순히 성적보다는 실제 사람이 가진 능력을 평가하는 모델로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적만을 위해서 하는 학생들 자세가 먼저 고쳐지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성적을 주기 위해서 학교나 사회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죠. 이미 뭐 챗GPT 제로도 뭐 이런 것도 활동이 있지만 교수님들도 성적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AI가 작성한 글이 학생들이 작성한 것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해지며 챗GPT가 대필 등 학업 부정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육계를 중심으로 제기되자 국민대는 3월 2일 국내 대학 최초로 인공지능 교수학습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다른 교육계에서도 챗GPT라는 새로운 기술을 교육에 적절히 활용하면서도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지정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요. 이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지킬 것이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우선은 학생들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사이에서의 양심선언 아니면 선한 학생 이러한 운동이 먼저 선행돼야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챗GPT라는 기술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벌써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그런 것에 대한 동의를 안 받고 지금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앞으로 지금 개인 정보에 대한 보안 문제, 시큐리티 문제, 그걸 악용하는 거 이런 문제들이 지금 산재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쉽게 난 성적 때문에 챗GPT를 써서 뭘 하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학도 챗GPT 활용과 규제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때입니다. 과제에 챗GPT 활용을 무작정 금지시키기보단 제대로 활용하고 발전시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상 이슈를 플러스하다. 이슈플러스의 김서영입니다.